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는 소식에 일본 축구 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국의 항저우에서 열릴 제19회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남자 축구 대표팀의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노리는 대표팀 명단에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을 비롯 정우영, 홍현석, 박규현 등의 해외파 선수들이 포함되었죠. 와일드카드로는 서령우, 박진섭, 백승호 선수가 황선홍 감독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우승하면 병역 면제.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대표로 출전. 한국축구협회는 14일 9월에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멤버를 발표했다. U24 한국대표팀의 황선옥 감독은 이날 이적료 2200만 유로를 받고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미드필더 이강인 등 유럽파 4명을 포함해 22명을 선출했다. 오버에이지도 꽉 채워 3명을 선출했다. 아시안게임은 IMD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팀 소집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대회 직전 합숙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의 대장정이 되지만 같은 시기는 프랑스 리그의 시즌 중이어서 파리 생제르맹의 허가가 있어야 소집이 가능하다. 황선홍 감독은 마요르카와는 조율이 돼 있었지만 파리 생제르맹과는 아직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 라고 말했다. 한국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과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맺을 때 아시안게임 출전 특별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이 아시안게임 출전을 열망하는 이유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도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고 면제되었다. 한국은 성인 남자에게는 약 2년간의 병역 의무가 있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면 병역이 면제된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이강인이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앞으로 다른 클럽으로의 이적 협상이 있을 경우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매번 생각하는 건데 해외 5대 리그에서 몇 경기 이상이나 몇 분 이상 출전 실적이 있다면 병역 면제 같은 거라면 좋을 텐데 그것이 비록 스폰서 계약이라고 해도 그쪽이 이적도 늘고 결과적으로 대표팀도 강해질 것 같고 말이야. 그래도 계속 불평하는 국민은 있을 것 같지만 0대3으로 일본에 계속 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VAR도 있으니 병역 면제를 미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건 무리지. 다른 나라의 사람이니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일본에 만약 그런 제도가 있다면 운동선수나 유명인 뿐이라는 것은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아. 한국도 그건 똑같고. 한국에 있어서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특례의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툭하면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여론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니까. 일본은 젊은 세대의 경험을 위해 사용하는 대회에 한국은 유럽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를 내보내주니까 우리로서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행운이네요. 그렇게 잘 팔리는 BTS도 군복무를 시킬 정도니까 특례는 웬만하지 않으면 빡빡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특례로 면제한다든가 일본에서도 하지 않잖아. 애초에 축구만 특별 취급하는 것은 무리야. 그런 특례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보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면 끝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징집병이란 어차피 포탄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5대 리그에서 활약하든 말든 상관없는 이야기.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 축구에서 이기든 지든 국방에는 영향이 없고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징병제도가 한국 스포츠 침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느낍니다. 한국 전쟁은 휴전 중으로 아직 전쟁 중이니 징병은 어쩔 수 없죠. 일본의 공산화를 한국이 유엔군과 막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일본의 발전과 평화는 이런 희생 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국 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측면도 있고 혐한 댓글을 보면 반일 한국인보다 추해 보여. 특례를 만들면 다들 불평하는 국민성이라서 무리. 클럽팀이라면 몰라도 대표팀은 스스로 바꿀 수 없는데 이것만이 병역 면제 조건이라는 것은 불쌍하다는 기분이 든다. 면제를 위해서 전원이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대표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가? 면제를 위해 사력을 다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고 실제로도 그런 젊은 선수는 많이 있지 않을까?
국책으로서는 면제의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이 오른다면 가성비가 좋겠지만 뭔가 입장을 바꿔 내가 국민이라면 병역이 싫어서 노력하고 있는 걸까? 라고 보이는 선수들을 감정적으로 뭔가 응원하기는 힘들지도. 게다가 대중의 대부분이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 적어도 일본의 가치관에는 맞지 않는 제도구나. 프로 선수의 병역은 은퇴 후가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강인은 앞으로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갈 존재니까 축구에 집중시켜주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 될 것 같은데 프리시즌을 아시안게임을 위해 날리는 것은 이강인에게도 한국 축구에게도 손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벌칙게임처럼 미움받는 한국의 징병이지만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규율도 느슨하고 의외로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 딱히 전투에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긴장감 없는 훈련뿐이라 유사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간혹 실탄을 이용한 훈련도 있지만 대부분 시뮬레이션으로 본격적인 훈련은 미군과 합동으로 하는 군사훈련 정도인 것 같다. 한국군은 내부의 정부 통제도 소홀해서 용돈벌이를 위해 기밀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파는 병사까지 있었다. 병역 면제가 특권이라고 믿는 사람은 최근의 한국군을 모르는 세대뿐. 군복무를 마친 연예인이 입대 이전과 다름없이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병역이 편한지 아닌지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연예인들은 모르겠지만 선수에게 육체적으로 전성기인 시기에 장기간 경기에 못 뛰는 것은 크겠지. 축구로 말하면 계약기간이나 돌아왔을 때의 공백기도 타국의 선수들은 계속 경기에 나가고 하니까 마이너스일 뿐. 진지하게 스포츠에서 정상까지 오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벌칙게임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 병역이 걸림돌이 되어 계약 해지나 갱신을 못한 선수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이 운동선수들에게는 벌칙게임이라는 거야. 지난번 아시안게임은 한국 U23 대 일본 U21, 손흥민도 있고 황인찬도 있는 거의 A대표에 비해 J리그로만 구성된 일본. 연장 끝에 일본은 패배. 병역 면제가 된 한국은 승리 후 맹렬히 기뻐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축구의 한계가 보인 것도 이 경기였습니다. 이후 한일전은 모든 연령대가 3대 0으로 일본이 승리한 모양.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어. 확실히 그랬었지. 그 경기 한국 입장에서는 병역 면제라서 다행이지만 평범하게 생각하면 U23 대 U21에서만 이길 수 있으니까 동급끼리의 경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지. 황의조도 있었지. 그건 강하구나. 의조는 일본 대표를 위로하고 있었다. 한국은 그 경기를 대표팀 승리로 계산하고 있어. U21 대표에는 같은 세대인 쿠보도 도안도 토미야수도 없었는데 한국 대표는 병역 면제가 걸려 있어서 진심 중에 진심인 멤버. 경기는 접전이었고 최후에는 한국 대표팀의 진심을 다한 필사적인 플레이에 주눅이 든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성과 민재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지금도 말하는 한국. 그래도 별 의미가 없는 아시안게임에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상대잖아. 허술한 한국과 경기에도 U21 일본 대표에게는 전혀 메리트가 없지만 병역을 걸고 제멋대로 죽도록 진심인 한국. 게다가 U23과 경기할 수 있는 것은 평가전으로서는 가치가 있는데. U20 월드컵, 한국 4강, 일본 조별리그 탈락. 국가 방위에 관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강인은 이제 한국에 가장 주목받는 젊은이잖아. 그런 선수조차도 군복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 불쌍하네. 일본으로 치면 쿠보가 군복무를 하는 것과 같아. 타이틀 같은 건 없어도 그쯤은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초국민적은커녕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BTS도 군복무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쉽지 않겠죠. 언더세대의 육성 경기일 뿐인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면제라니 한국 정부도 아니란 계획이네. 다른 나라와 동기부여가 전혀 다른데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컵 우승 정도의 허들 높이인 줄 알았다. 축구로 치면 그런 취급의 대회지만 그 외의 경기에서는 중요한 대회니까. 아시안게임은 예전부터 우승하면 병역 면제, 아시안컵은 대상에서 제외. 한국이 이 대회에 진심의 멤버를 뽑아주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메리트밖에 없어. 만나면 평가전 치고는 좋은 경기가 되고 올림픽 레벨의 선수를 뽑아주니까. 일본도 23세에 와일드카드 3명을 쓰면 되는데 다음번 일본 개최야말로 우승을 따러 갔으면 좋겠어. 아시안게임도 상당히 전통 있는 대회. 2026년에 열릴 제20회 아시안게임은 일본의 아이치, 나고야에서 개최됩니다. 이대로가 좋은 것 같은데 타이틀보다 성장을 원한다는 생각은 좋은 것 같아. 아시안게임에 전력 소집할 바엔 남미 선수권에 전력을 다해 참가하는 편이 좋아. 항상 이 대회의 온도차는 엄청나지. 최근의 대전을 보면 한국도 언더 1분으로 이길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자 수많은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메디오 tiempo는 이강인의 군복무를 면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노골적인 기사 타이틀을 달기도 했죠. 스페인의 스포르트도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흥민과 김민재도 그랬다. 황선홍 감독은 낙관적이라고 했고 이강인은 대회 참여 의지가 강하다. 이 대회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대회라고 전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3연패에 도전하게 됩니다. 지난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현재 유럽에서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김민재 선수 등이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 혜택을 받았었죠. 과연 이강인 선수와 대표팀은 금메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